국산 천궁2가 드디어 실전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이란이 쏟아붓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천 발. 중동 하늘이 불바다가 된 그 순간, 미국산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아닌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가 그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며 무시당하던 천궁2가 세계 최고의 격전지에서 성능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온 거죠. 중동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 무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샀고, 이라크도 샀고, 아랍에미리트도 샀습니다. 천궁, 이 다음에는 LSM 장거리 미사일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판도를 바꾸는 그 현장에 군사평론가 김대영이 직접 분석합니다. 중동 하늘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지도부가 공습으로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 수천 발이 중동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태는 작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만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까지 페르시아만 전역을 향해 미사일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이번 전쟁과 직접 관련도 없는 나라들까지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두바이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중동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아부다비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두바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단순한 중동의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항공편이 취소되고 물류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지갑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란의 무기,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란이 쏘아대는 무기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도미사일입니다. 28일부터 녹화 당일까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1000여 발이 넘습니다. 1000발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아찔하죠?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솟구쳤다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자폭 드론입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샤헤드 136입니다. 수천 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값이 쌉니다. 한 대에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는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죠. 이란은 이 비대칭 전략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을 수천 발 쏘아서 상대방의 방공망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여러 나라로 미사일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은 막기 더 쉬워졌고 아무 관련 없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란의 전략적 실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도발이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자위권 행사입니다. 우리도 이제 직접 참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전쟁의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천궁이 드디어 실전의 하늘로.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아부다비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천궁2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군사평론가 김대영은 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보유한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2 등 모든 방공미사일 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드론 요격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말 속에 천궁2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천궁2는 지금까지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쟁 상대인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걸프전 때부터 실전을 경험하며 성능을 검증받고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오랜 실전 검증의 벽을 천궁이가 이제 넘어서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장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는 하늘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가 그 하늘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쓰여지고 있는 거죠. 중동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궁 2를 산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2를 구매했습니다. 이라크도 천궁 2를 샀습니다. 이미 중동 전역에 대한민국의 방공 미사일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전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궁 2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다면 지금 천궁 2를 보유한 나라들이 추가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쓰면 재고가 줄거든요. 미사일은 쓰면 사야 합니다. 거기다 천궁 2를 아직 사지 않은 중동 나라들도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사평론가 김대영은 천궁 2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이전부터 LSAM 구매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 관심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기술력을 파는 겁니다. 신뢰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장에서 그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중동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유럽도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까지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 행동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 페르시아만 반대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에는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기지도 있고 프랑스 기지도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도 이미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중동 산유국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수십 년간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유럽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동맹국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과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를드골 항공모함이 동지 중해로 이동 중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데 전투기를 투입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발사대를 계속 파괴하면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폭 드론은 아직도 발사대가 살아있습니다. 수천 발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이 드론들을 유럽 전투기들이 잡아내는데 동원되는 겁니다.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구도를 넘어서 서방 전체 대 이란의 구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 여러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게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먼저 쳐들어갔죠.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결의안을 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으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국제법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중동 지역의 마지막 남은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동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발판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이란이었는데 이번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 지도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이건 단순히 이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와 중국,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진영 간의 거대한 세력 다툼이 지금 중동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루마니아도 샀습니다. 호주도 레드백 장갑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 천궁2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실전 투입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방산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전 검증. 이것이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구매자들이 망설입니다. 그런데 천궁2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막아냈다면 그 이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가 줄을 섰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를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오릅니다. 두바이 공항이 막히면 우리나라 수출 물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거든요. 둘째, 대한민국 방산의 성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궁2의 실전 투입 가능성, 엘셈에 대한 중동의 관심, K방산 전체의 글로벌 수주 엔진.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산업이 아닙니다. 기술, 일자리, 국가 브랜드 전체를 키우는 산업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를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충돌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방산 수출 하나가 외교와 안보의 지렛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유럽 안보 동맹으로 이어지고 중동과의 방산 협력이 에너지 외교로 이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천궁2가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겁니다.